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회전 근개 파열, 유착성 관절 낭염, 석회성 건염 세 가지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 원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세 개 많이 다르거든요. 하나씩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회전근이라고 하는 게 파열된 걸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회전근개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찢어지거나 손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손상되는 것은 극상근이 주가 되는데요. 극상근 외에 나머지 근육들도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착성 관절낭염인데요.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어깨 관절에 유착이 생긴 것을 이야기하고요. 통상적으로 말하는 오십견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씀 주신 석회성 건염은요, 석회가 생겼습니다. 어디에? 건에 생겼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겼습니다 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줄은 기본적으로 탄성이 있는 말랑말랑한 조직입니다. 여기에 단단한 돌 같은 석회가 끼게 되니까요, 통증이 유발될 수 있죠. 힘줄뿐 아니라 근육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이유로 통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른가요? 맞습니다. 원인이 다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착성 관절낭염이랑 회전근개 파열은요, 가동 범위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수동, 능동 가동에 대한 불편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전근개가 파열이 된 경우에는요, 문제가 있는 근육에 따라서 운동할 수 있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파열이 되면 옆으로 드는 게 어렵기도 하고, 다른 근육이 파열이 되면 뒷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드는 게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안 될 뿐이지 얼마든지 남이 들어주면 들 수 있습니다. 극상근 파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환자들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요만큼 올라갈 때 너무 아파요, 올라는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십견 환자들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안 올라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딴 사람이 와서 들어줘도요, 으악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올라가질 않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가장 큽니다. 오십견의 경우는 야간통이 좀 심한 특징도 있습니다. 오십견이 막 진행되는 중간에는 밤에 자다가 이렇게 눌리기만 해도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은요, 불과 다르게 무언가 조직이 생긴 거고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석회가 생성되는 생성기, 석회가 커지는 유직이 다시 좀 녹아서 흡수가 되는 흡수기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석회가 만들어지다 말고요, 저절로 흡수돼서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석회가 생성되는 생성기에는 어깨가 뻐근한 정도만 있고 통증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요, 석회가 점점 커질수록 통증도 심해지면서 통증 때문에 팔의 움직임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대증 치료, 아픈 데를 직접 치료합니다, 아픈 거를 조절합니다 하는 치료들을 하면서 통증을 조절해 주면서 그냥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석회가 너무 커요 라고 하면 수술적인 요법으로 꺼내기도 하고요, 체외 충격파 같은 걸로 부시기도 합니다. 크지 않으면 조직 자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없이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도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20대입니다, 30대입니다, 운동선수입니다 하는 분들은 파열 정도가 일정 이상이면 수술을 합니다. 류현진 선수 수술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회복시켜야 되는 사람들은 수술적인 요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수술할 정도가 아닌 정도의 손상, 얇게 찢어졌습니다, 좀 많이 찢어졌지만 60대 이상이라서 운동을 많이 할 일이 없겠네요,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대증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들이 보상을 꽤 잘하는 편입니다. 통증만 없애주고 심각한 시기만 지나가고 나면 생각보다 팔을 쓰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차를 밀었어요, 50kg짜리를 들었어요 그럼 다시 아플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게 만들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고요. 수술적 요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의원이든 병원이든 좋아하시는 기관에서 일정한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오십견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오십견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내버려 두면 보통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에 걸려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를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증이 극심한 시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이후에는 재활 치료를 통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방법을 쓰면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럼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박사님께서 알려주시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된다 파입니다. 운동은 어떤 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 혹은 전파열의 경우 근력이 명확하게 저하되는 경우에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뿐 아니라 수술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십견은 일단 치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십견 운동들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오십견이 극심한 시기에는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아픔은 전혀 안 돼요. 통증이 안정될 때까지 치료를 받는 것이 명확하게 좋고요. 석회와 건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찍어 보시고 너무 크네요, 크지 않네요 라고 해도 통증이 경감될 때까지는 치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스트레칭에서 명확하게 도움이 되는 건 일단은 오십견이랑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입니다. 오십견의 경우에도 중간 단계가 지나가서 회복되는 단계에서 어떤 운동을 하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지만 어디에 문제가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하면 도움이 될 부분이 있고 하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전근개 파열에서도 잘못된 방법의 운동을 하면 손상이 심해질 수 있단 말이죠. 일률적으로 운동하는 것들은 많이 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운동들 또한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 처방 후에 따라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질환 모두 다 너무 많이 사용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너무 사용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너무 많이 쓴 사람들은 일단 쉬어야 되는 거고 너무 안 쓴 사람들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스트레칭을 시키거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거나 통증이 있을 때 잘못된 행동들 체크해 주세요. 5개 정도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러실 수 있을 텐데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입니다. 생각보다 어깨가 아파지면 운동으로 극복하시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하게 어떤 근육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재활을 합시다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오늘부터 나는 어깨를 더 많이 운동할 거야는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꽁꽁 묶어놔야지 아예 쓰지 않아야지도 옳지 않습니다. 특히 오십견의 경우에는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회복이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아껴주라고 한 거는 무리하지 말란 뜻이지 전혀 쓰지 말란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동작들, 일반적인 것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핫팩을 열심히 한다. 연령이 높은 분들 중심으로 어딘가 아프면 핫팩을 무조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핫팩은 통증을 줄이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온열 효과들은요,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면 병원에 가셔서 핫팩을 할까요? 아이스팩을 할까요? 라고 꼭 물어본 뒤에 시행을 하십시오. 저는 오늘도요, 어제도요, 환자분들한테 그거 차가운 찜질 하셔야 돼요. 그거 뜨거운 찜질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꼭 물어보십시오. 네 번째는요, 저 오십견인데 골프 스윙을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칠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골프 스윙이 생각보다 어깨 각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오십견일 때도 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약간의 사용만 하면서 반복적으로 특정 동작을 하면요, 오십견이든 회전근개 파열이든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튜브 같은 거 봤더니 아픈 거 꾹 참고 해도 된대 라고 해서 스트레칭을 무리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질환들은 모두 다 염증성, 손상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픈 것을 꾹 참고 하다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시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대표적으로 오십견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뻗어가지고 스트레칭 해도 된다고 알려드렸거든요. 여기까지는 안 아픈데 여기부터는 아픈 경우 있어요. 반드시 안 아픈 데까지만 시행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운동 영상으로 알려주시겠지만 가장 간단한 스트레칭 하나 알려주세요. 가장 쉬운 거,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거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시행했을 때 아픕니다 그러면 무리가 있는 겁니다. 아프지 않은 선까지만 시행하시면 됩니다. 손바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나가냐면 가능한 데까지 나가시는 겁니다. 쭉 상체를 숙여도 좋아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요. 그 다음은요, 손등을 책상 위에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주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돌아오는 거죠. 또 하나는 엄지손가락 위로 오게 하고요. 그대로
쭉 내려갔다가 쭉 돌아오는 겁니다. 손바닥을 놓고 젖히고 똑바로 놓고 세 가지만 했을 뿐이지만 앞으로 뻗는 동작에서 어깨 관절에 사용되는 근육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끝까지 닿을 수 있을 거고, 오십견이 심한 분들은 중간까지밖에 못할 거고,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으신 분들은 불편한 동작도 있고 안 불편한 동작도 있고 그러실 겁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스트레칭을 할 때 아프다 라고 그러시면 선생님 저 이렇게 놓고 올라갔더니 어디가 아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에 대한 것은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